한국 드라마의 전 세계적 인기가 엄청납니다. 어떤 장르의 드라마라 할지라도 한국에서 만들었다 하면 심상치 않은 반응이 터져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제는 단순히 드라마를 보는 재미뿐만 아니라 드라마를 통해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배우고 그 감정을 공유하기까지 한다는데요. 한국 드라마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연예 전문 매체 콜라이더는 펑펑 울고 싶을 때 볼만한 가장 슬픈 한국 드라마 15선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기사를 쓴 베타니 틸러슨 기자는 미래가 불확실한 고된 한 주를 보낸 다음 슬픈 드라마 속 존재하지도 않는 사람들을 위해 울면서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럴 때가 있으니까요. 때때로 엉엉 울고 싶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열심히 우는 것뿐입니다라며 기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울면서 마음을 달래고 싶을 때 추천할 한국 드라마가 아주 많다고 하는데요. 베타니 틸러슨 기자는 10년 전만 해도 불가능했지만 이제는 OTT 서비스나 여러 온라인으로 한국 드라마를 시청할 수 있다고 소개합니다. 영화 기생충,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성공으로 한국은 액션과 호러 스릴러로 유명해졌지만 사실상 한국 드라마는 그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인기를 얻어왔습니다. 베타니 틸러슨 기자가 울고 싶을 때 다시 본다는 슬픈 한국 드라마는 어떤 것인지 그녀가 쓴 기사를 번역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5위는 2018년작 사회 찬미입니다. 1920년대 한국의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이 시작되던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이 드라마는 한국 최초의 소프라노 윤심덕과 작가 김우진이 맞이하는 비극적 결말을 조명합니다. 6부작의 짧은 드라마이지만 한국의 관련 역사를 아는 시청자라면 눈물 없이 볼 수 없다고 추천합니다. 14위는 2003년작 천국의 계단입니다. 가슴 아프면서도 따뜻한 이야기와 실감나는 인물들의 이야기로 기자는 꼭 봐야 할 한국 드라마로 꼽습니다. 13위는 2020년작 하이바이 마마입니다. 이 드라마는 아내를 잃은 슬픔을 딛고 새 삶을 시작한 남편과 아내의 환생 스토리인데요. 가슴 뭉클한 주제뿐 아니라 상실과 슬픔을 보여주는 완벽한 연기와 아름다운 촬영 장면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11위는 2016년작 함부로 애틋하게입니다. 유명한 배우와 다큐멘터리 프로듀서가 된 전 연인의 재회를 그린 이 드라마 역시 가장 슬픈 작품 중 하나로 널리 인정받습니다. 그들이 다시 한번 조우하면서 아픈 이별 후 과거의 추억이 물밀듯 밀려듭니다. 코미디로 분류되지만 이 드라마는 분명 시청자로 하여금 티슈를 뽑게 한다고 소개합니다. 11위는 2006년작 눈의 여왕입니다. 감동적인 사운드 트랙에서 현빈의 연기까지 감동의 롤러코스터와 같은 드라마입니다. 찾기 어려운 드라마이지만 꼭 찾아볼 가치가 있습니다. 삶의 단면을 보여주는 이 드라마에서는 고난 앞에서도 따뜻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씩씩한 인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10위는 2013년작 굿닥터입니다. 서번트 신드롬을 가진 자폐 스펙트럼의 남자가 소아과 의사로 병원에 들어가자 그는 동료와 환자, 부모, 가족에게 모두 무시당합니다. 이 드라마는 미국에서 리메이크도 해 성공을 거뒀습니다. 아주 슬픈 드라마는 아니지만 따뜻하고 공감 가는 장면이 자주 나옵니다. 9위는 2002년작 겨울연가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최초의 한국 드라마 겨울연가는 전 세계 한류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전형적인 한국 로맨스 드라마 팬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는 장면이 가득합니다. 8위는 2017년작 그냥 사랑하는 사이입니다. 진정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카타르시스와 희망을 함께 주는 결말을 지닌 이 드라마는 한국 드라마 초보자들에게 완벽한 선택이 될 겁니다. 7위는 2013년작 별에서 온 그대입니다. 도민주는 스타 배우 천송이와 사랑에 빠집니다. 달콤 씁쓸한 결말은 드라마의 매력을 더해주며 전지현의 환상적인 코믹 연기가 빛을 발합니다. 이 드라마로 주연 김수현은 배우 커리어의 정상에 도달했고 문화적 현상을 일으킨 작품입니다. 6위는 2015년작 킬미입니다. 인격장애와 학대가 등장하는 한국 드라마는 드문 편이지만 미스터리, 코미디, 로맨스를 모두 합친 이 드라마는 슬픈 순간 역시 잘 그려냅니다. 5위는 2021년작 5월의 청춘입니다. 1980년 5월 광주, 한국의 근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를 다룹니다. 그해 평범한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무고한 이들에게 어떤 비극이 일어났는지 알려줍니다. 4위는 2016년작 도깨비입니다. 한때 도깨비는 한국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본 드라마로 꼽혔으며 하나의 문화 현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한국의 최고 배우 가운데 한 명인 공유가 주연한 이 초자연적인 스릴러는 눈물 없이는 볼 수 없습니다.
3위는 2016년작 달의 연인 보보 경심녀입니다. 한국 드라마에 사극이 많기는 하지만 이 드라마만큼 슬픈 장면이 많은 것은 드문 편입니다. 현대의 한 여성이 고려시대로가 왕위를 놓고 싸우는 두 왕자와의 삼각관계에 얽힙니다. 등장인물이 많아 적응하는데 조금 걸리지만 훌륭한 스토리가 보상해 줄 겁니다. 2위는 2020년작 사이코지만 괜찮아입니다. 자폐형을 돌보는 고아 청년 문강태를 주인공으로 합니다. 아름다운 장면과 뛰어난 연기에 더해 이 드라마는 가족관계, 정신건강, 그것을 둘러싼 온갖 낙인을 반영하며 따뜻함과 슬픔, 감동을 전합니다. 1위는 가장 많은 외국인들을 올린 드라마로 기록된 2018년작 미스터 션샤인입니다. 시청자들은 로비로 태어났으나 1871년 신비학 유동한 미국으로 탈출하는 소년을 만나게 됩니다. 멋진 청년으로 자란 그는 조선으로 돌아와 귀족의 딸을 만나고 사랑에 빠집니다. 이 매력적인 한국 드라마는 해당 장르 가운데 가장 슬픈 장면들을 선사합니다. 흥미로운 설정에 덧붙여 숨막히게 아름다운 장면들이 가득합니다. 15개 드라마가 모두 훌륭한 작품이고 각각의 감동을 주고 있는데요. 해외 네티즌들은 유독 1위로 뽑힌 미스터 선샤인에 대한 감동을 전하고 있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드라마야. 난 처음부터 끝까지 울었어. 난 미스터 선샤인을 보기 시작했고 처음에도 에피소드는 정말 혼란스러워. 짧은 시간 안에 너무나 많은 인물들이 나왔지만 하나하나 정리해가며 드라마를 봤지. 그건 매우 가치 있는 일이었어. 난 미스터 션샤인 마지막 회 이후 도깨비를 보기 시작했어. 정말 슬프고 멋진 드라마야. 정확히 2분마다 흐느껴 울었어. 가슴이 무너진다는 느낌을 처음으로 알게 됐어. 강렬하고 활기차게 에피소드를 봤지만 마지막엔 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 이 스토리 뒤에 있는 한국 역사는 매혹적이야. 그래서 더더욱 일본인들의 잔인함이 충격적으로 혐오감을 만들어 주었어. 희나의 사랑 고백은 너무나 아름다웠고 동시에 너무나 멋진 장면이었어. 에피소드의 결말은 정말 잔인해서 슬프지만 실제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암살당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어. 필리핀인으로서 이걸 보는 건 너무나 슬픈 경험이었어. 그 당시 일본인들은 정말 잔인했어. 난 내 할머니가 우리에게 전쟁에 대한 공포를 말해주시던 걸 기억해. 마지막 2개 에피소드는 감정적으로 보기가 너무 힘들 만큼 슬퍼. 내가 한국 커뮤니티에서 배운 바로는 애시는 조선을 상징한다고 해. 한국의 역사를 공부하고 싶어졌어. 너무하니 울었어. 난 그들의 이타심에 감동했고 내가 한국인이 아닐지라도 독립운동을 이끌거나 불타오르게 한 이 사람들이 자랑스러웠거든. 내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한 부분은 왕이 뉴욕타임즈를 그에게 읽어주는 것이었어. 너무나도 아름답고 용감한 이야기가 지금까지 세계에 숨겨져 있었어라며 공감을 나누고 있습니다. 제작된 지 벌써 6년이 지난 드라마가 아직도 해외 시청자들에게 이렇게 뜨거운 반응을 얻으며 감동을 주고 있는 걸 보면 잘 만든 한국 작품이 세계 속에 어떻게 비춰지는지 알 수 있죠. 덜 알려졌지만 훌륭한 우리 작품들이 더 많이 세계로 알려지길 바라며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꿀튜브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꿀튜브 채널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